음, 세월은 유수와 같더라. 음, 유수가 뭐지? 흐르는 물이란 뜻이죠. 유수. 아니 말고. 설 빠릅니다. 설 빠르고. 각도가 너무, 이렇게, 뭐야. 약간, 왠지 각도가, 음, 좀 각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조금 낫네. 음. 아, 똑같네. 갑신달입니다. 세월은 빠르고 경자년이 이제 벌써 8월이 접어드네요. 3, 4분기도 끝나 3, 4분기가 시작되면서 뭐 여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입추가 8월 7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입추가 날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예, 입추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더위도 확 꺾여 버리거든요. 음, 근데 올해는 꺾일 더위가 없어서 꺾일 더위가 없어서 음, 음, 뭐 다들 느끼겠지만은 저도 살다 살다 이런 여름은 처음 보는 여름이라서 음, 참 대단한 여름 같습니다. 좋죠. 뭐 시원하고 선선하고 뭐 이렇게 참 쾌적한 여름이죠. 뭐 여름 끝날 때까지 쾌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만하잖아, 올해. 음, 다들 막, 뭐, 이렇게 기상돼서 폭염이라고 난리였는데, 뭐, 지뢰 겁들 많이 먹었는데, 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그러니까, 뭐 한번 또 기대해봐야죠. 이번 달 이제 갑신달입니다. 갑신달은 뭐,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이제 절처봉생 이야기를 하죠. 절처봉생. 뭐, 뭐 그게 이제 보통 뭐 신금이 뭐 절지에 앉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수를 봤으니 봉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금극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목이 신금을 봤으니 금극목 가을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죠. 갑신이라는 거는 철저히 자기를 준비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갑신이에요. 갑신일주들이 준비성도 좋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도 있고 신월 갑목은 더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살인상생이죠. 경금임수, 신중경금, 신중임수. 그래서 특별한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 자기 전문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달이, 우리 60갑자로서 이제 그 60달, 60달이니까 말이 이상하더만, 60개월, 60달이 60개월이나. 달달이 그 달이 오는 것은 그 달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달에 나타난다는 의미죠. 경자년이 의미하는 바가 그 해에 나타나듯이 경자년이라는 게 경쟁력 갖추란 이야기고 그리고 한 가지를 시작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란 이야기고 그리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경자년이라는 의미가 또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경자년이라서 이렇게까지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정말로 경자답다. 경자년이라는 게 구석구석 스며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자라는 것은 구석구석 스며들다. 이러지 않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올해 코로나는 아마도 그런 경자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갑신달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달이 이제 개미달이었죠. 개미달. 음, 개미라는 거는 이제 토국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개수가 미토를 봐서 토국수 됐다라는 이야기죠. 잠시 주춤하란 이야기예요. 잠시 주춤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란 이야기지, 뭐 특별하게 큰 의미는 하겠지. 갑신이라는 거는 이제 절처봉생이라고 해서 어, 계획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번 달에는 이제 갑신 달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시기가 될 겁니다. 대단히 장기적 계획을 이야기하죠. 갑신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질문, 뭐 이런 것도 던져보고, 주변의 내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주변의 모든 사항들 점검을 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값인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냥 철저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철저한 준비를 해보자. 그러면 이번 달에 준비한 계획들은 그래도 예상대로 절차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음, 여지가 많다. 뭐 이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일간별 운세를 해야 되는데 간목부터 해야 되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참고만 하시고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목은 간목 신금이 있으니까 비견평관이죠. 비견평관. 비견평관. 여기 한번 적어볼까? 이거를 봅시다. 이거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요. 이게 나가셔야지. 글꼴을 봅시다. 글꼴을 왜 이러시나이까? 왜 정신을 못 차리시나이까? 맑은 걸 좋아하니까 맑은 고딕으로 하고 왜 글자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스트가 왜 거꾸로 나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뭐야? 왜 내 맘대로 왜 안 되지? 안 되겠습니다. 취소! 안 해! 승길라.
그냥 말로 합시다. 에이,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잡아먹었네. 갑신!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절처봉생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견평관이죠. 지지평관, 청간, 비견 뭐 이런 거죠. 비견평관이라는 것은 옥석 가리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비견운이 온다라는 것은 대체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동지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뭐 같이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되고, 평관과 같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재평가, 어떤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한 어떤 개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갑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절처봉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임수경금이라는 절처봉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은 간목 같은 경우는 어떤 주변 정리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현재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도 한번 점쳐보고, 그래서 간목은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의 심기일정 같은 거지. 심기일전. 심기일정 같은 거죠.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도 가다듬고, 자세도 가다듬고, 제 머리는 가다듬어지지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머리를 너무 이렇게 앞머리 짧게 잘라가지고, 이 미용사가 나하고 전생에 원수를 졌는지, 이게 머리를 아무리 가래마를 타도 가래마가 안 타죠? 자꾸 이렇게 연구머리가 돼,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돼버려, 자꾸. 더맨더머가 돼버려. 환장하겠어. 나 살다 이런 머리 처음 봤어. 아우, 짜증나.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내가 하도 머리 가지고 투덜거려가지고, 나 이렇게까지 투덜거려 본 적이 없거든. 아주 초져놨어. 이 멋있는 얼굴을. 음? 벌 받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간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꿈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뭔가 잘 될 거라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이렇게 이 달을 시작하는 그런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이제 간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비견평관이라는 거는 뭔가를 가려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물론 내가 오해를 한다는 뜻도 되고 뭔가를 끊어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관이라는, 특히 비견이 평관과 같이 들어오면은 내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전에 안 두던 거리 같은 것도 둘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목들은 좀 멍청해가지고 순진하죠. 멍청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 그대로 드러나. 아이, 짜증나. 흔들어나. 그러니까 포크페이스 좀 하시고, 괜히 갑이 아니에요. 괜히 갑이 아니게 저기 대가리 크잖아. 위가 대가리 커가지고 나 잘났어, 나 드러났어, 나 승질 났어, 나 화났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배신했어, 뭐 이런 거. 물론 그게 감옥의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싫다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표내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어쨌든 인연 정리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뭔가 잘라내는 시기, 끊어내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견운이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 헤어지는 것도 해당한대요, 사실은. 비견이라는 것은 만남도 되고 헤어짐도 되고, 헤어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견운이 와서 헤어진다는 이야기는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인연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인연으로 갈아타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목들 같은 경우는 대략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인데, 을목은 이제 겁재와 정관이죠. 겁재, 정관. 을목이 이제 간목을 보는 것은 의존성을 이야기를 하죠.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사람이 독립적으로 사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 뭐 어느 것도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혼자 꿋꿋하게 살 수 있으면은 뭐 그거보다 편한 것도 없겠죠. 을목이 경금을 본다라는 거는 자기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아니, 경금을 본 게 아니지. 저기, 신금을 본 거죠. 지금 신금. 이게 지지 신금의 경금과 임수를 본 거죠. 그 천간 간목을 본 거죠. 이런 것들은 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원자를 만난 걸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간목을 만났다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하나의 의지처에 불과해요. 을목이 간목 봤다고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을목이 간목을 봤는데 간목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사실 신금을 봤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목이라는 것은 금일 봤을 때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라는 주체가 목이라는 건 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주체, 근본, 시작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오행 강의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뭐 결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이란 것은 무른 것이고 금이란 것은 단단한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른 목이 단단한 금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난 금이 있는데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와서 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그런 걸로 나쁜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사주가 그렇게 단순했으면은 사주 뭐 그렇게 열심히 오래 하겠어요. 다들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고생하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작초경금입니다. 간목과 신금, 갑신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모처럼에 내가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나로부터 뭔가 변화 욕구를 가져서 바꾸려고 하는 시기에 마침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내게 동조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같은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주변 환경 조건이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발전적 동반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것이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뭘 받거나 단순하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질적 어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이제 갑신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뭐 그냥 이렇게 이거는 운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을목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간목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을목이 간목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귀감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나 혼자서 하기보다는 옆에서 용기 줄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뭔가 그래서 사실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은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위축도 많이 되고 많이 외로워져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을목이 간목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을목이 간목이라는 것은 꼭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취미생활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어떤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이렇게 학문도 해당이 되고, 내가 바람하지 않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게 을목한테는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을목이 간목을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목이 있으신 을목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하나를 정말로 내가 한눈 어디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를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나 뭐 직업이나 쉼이나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에 몰두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을목한테 간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내 삶이 무료하지도 않고 의미 따지느라고 시간 낭비 보내지도 않게 돼요. 그게 이제 간목 있는 을목의 현명한 대처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목인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을목에 간목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꼭 좋은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명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을목이 신금을 본다고 그럼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을목이 신금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인기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을목이 신금은 대단한 인기를 누려서 내가 근데 그 인기를 누리는 대신에 내가 그 인기를 즐겨야 되는데 그 인기를 즐기지 못하고 그 인기에 부합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는 게 을목이에요. 을목의 신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을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인 어떤 능력 발휘는 정말로 잘 내는 사람이 또 을목이 신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을목이 신금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나쁘다 수는.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을목이 신금이 있으면은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을신이라는 거는 한눈에 반한 걸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을신이라 우리가 을경이라면은 볼매 그래요. 보면 볼수록 뭐 이렇게 매력이 있다 그러고, 을신 그러면은 한눈에 확 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을신이라는 게 그런 사회적 현상으로 한눈에 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반응은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갈 수 있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쟁이가 해야 될 역할이죠. 역할이고, 어쨌든 을목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번 달도 좀 화이팅하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병화. 병화. 병화는 이제 편제죠. 편제. 그리고 이제 목생화, 화급금이 운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목생화, 화급금. 이제 간목이 병화를 보는, 이제 병화가 간목을 보는 것은, 병화 간목을 보는, 드러나다는 뜻이죠. 어떤 성장세를 갖춘다라는 이야기고, 또한 병화가 신금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초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초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금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금이라는 것이 결과물이긴 하지만 보통 지지 신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제 초창기 첫 번째 단계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금이라는 것은 확실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술토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수단으로서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내가 뭔가를 넘겨주고 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간목신금이라는 것은
초석을 다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갑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시작하고 절체봉생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화는 초석을 다지게 된다. 내가 앞장서서 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선봉대장이 되는 것이 병화다. 더군다나 이제 편인의 생을 또 받는 거죠. 편인의 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주변의 기대를 한껏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서 내가 끌고 나가는 하나의 어떤 비공식적인 대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범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의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지사 설립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본사가 아닌 저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본사가 아닌 지사구나. 지사 설립을 해야 된다라든지 다른 본원이 아닌 다른 지원에 가서 그쪽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새로 잡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병화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빠른 성과를 빨리 내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분주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주목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뭐 동분서주 많이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병화 간목은 기본적으로 목생활을 참 잘하는 걸 의미를 하죠. 병화 간목은 보통 이제 간목이 성장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목의 정화를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금으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간목의 병화를 보는 것은 뭐 흔히들 꽃이 핀다고 이야기해서 간목의 성장세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병화일간 입장에서 간목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간목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간목의 성장을 도운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신금을 봤으니 이 갑신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뭐 그건 회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잘 서포터해서 또는 내가 끌고 나가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운다고 해도 좋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좋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올해 뭐 병화 같은 경우가 이제 경자년에 이렇게 재생살로 편재 재생살로 병화경금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참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수를 봤으니까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뭐 평가받고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그런 병화들이 이제 갑신달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을 좀 더 테스트 해보고 주변으로부터 새롭게 평가받는 또 시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좀 더 나의 에너지를 더 열심히 쓰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이 달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정화는 이제 이렇게 정인정제죠. 정인정제. 간목이 인생의 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제를 본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제극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극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저렇게 정인정제가 온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나답게 살려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정화가 간목을 보는 것은 간목의 생을 잘 받아서 이렇게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러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주변에서 잘 받쳐준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제 정화가 신금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화급금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목생화도 받고, 그리고 신금으로서 화급금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양면 지원을 이야기를 하죠. 후원도 받고, 내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일에 대한 보상도 받고, 이거는 목생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금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정인정제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죠. 보통 정제라는 거는 우리가 제라는 거는 편제가 있고 이제 정제가 있죠. 편제는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겠다라는 게 편제예요. 그래서 뭐 독고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쨌든 괜히 편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편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편관도 그렇고 편제도 그렇고 편인도 그렇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잖아요. 편협하다고 하든지 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든지, 편협하다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편협하죠. 다 편협하죠. 왜냐면은 길신도 편협하고 흉신도 편협해요. 편관도 편협하죠.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것은 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예요. 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정이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편협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 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정이다. 그렇잖아. 정관이라는 건 내가 법이다. 내가 정이다. 이 편협한 거 아닌가? 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지가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을 해. 둘 다 편협한 거지. 상관. 상관도 마찬가지죠. 상관이라는 것은 세상은 잘못됐으니 다 뜯어 고쳐야 돼. 편협한 거죠. 식신. 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사람은 무조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거기에는 법이고 질서고 나발이고 신경 안 써. 그것도 편협한 거죠. 유신과 힘신이 조화롭게 있어야 그 중간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들이 따지고 보면 그 육신의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는 다 편협한 거예요. 다 편협한 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극단적인 양, 극단적인 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으니까 그 편협한 거죠. 그 편협한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람들이 잘 맞춰서 살아가느냐, 이 어떤 문제겠죠. 그러니까 흉신만 있어도 극단적인 편협함을 가지고, 기신만 있어도 극단적인 편협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거죠. 중화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신과 흉신이 적당히 있어도 중화가 되는 거고, 뭐 음양이 적당히 있어도 중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화라는 기준은 없는 거죠. 사실은 무엇이 중화인가? 중간은 있대. 중간은 있을 수 있으나 중화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간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간이야 그러면 중간인 거예요. 근데 중화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리로서의 어떤 중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화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걔네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정화들은 또한 제극인도 되죠. 갑신이라는 제극인. 정화가 이렇게, 갑신으로 제극인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고의 전환점, 생활의 전환점,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정인정제라는 것은, 음, 내가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정제, 점유하고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씨, 습해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추워.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게 이제 정화죠. 정화죠. 그래서, 음, 제극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제극인 눈에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자기 전공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혼란스러움보다는 뭐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는 이번 달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토. 음, 음, 무토는 편관, 이제 식신이죠. 편관, 식신, 천간의 간목, 지지, 신금. 이건 식신 제사를 의미를 하죠. 식신 제사를 의미를 하죠. 음, 그리고 이제 목극토. 왜 전화가 오시나요? 목극토. 꼭 이런 때 항상 전화가 오지. 음, 토를 의미를 하죠. 식신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국토를 의미하기도 하죠. 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당황스러웠어. 음, 목국토한다라는 거는, 음, 어떤 뿌리를 박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뿌리를 박는다. 보금자리적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국토라는 것은, 이렇게 뭐 깃발 깃대 꽂듯이, 음, 자기 자리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임을 확인하는 거. 뭐 이동적 개념도 돼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어떤 이동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목국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관이죠. 평관. 그래서 보통 무토가 저런 간목의 평관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더군다나 이제 지지신금의 어떤 식신제사라는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보통 무토가 간목이 있으면은, 어떤 집안의 어떤 책임자로서,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지에 서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저런 또 신금을 본다라는 것은 토생금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화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토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겨울을 대비를 하는 토입니다. 화생토로서 이렇게 보온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토가 신금을 보는 것은 내 겨울을 대비를 다 해서, 이제는, 어떤 안정을 해 나가는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무토 입장에서 올해 같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어, 이 성과를 만들어낸 시기라는 뜻이죠. 이게 뭐, 합격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식신제살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뛰어넘거나 또는 극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보통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무토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가 이제 다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음, 그래도 이제 괜히 무토의 의연함이라는 게 있죠. 무토에 지치지 않는 그게 든든함이라는 게 있죠. 딱 봐도 산이잖아. 딱 봐도 산이잖아. 어, 무토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신뢰를 주는 일간이기는 하죠. 음, 음, 그래서 근데 또 무토들이 의외로 대단히 자유분방해요. 보기보다는 일을 할 땐 일을 하더라도 또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소양을 가진 팔자가 일간이 또 무토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음, 팔자에 무토 간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토 간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무토 간목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중심에 서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책임을 내가 지거나 책임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에 자꾸 이렇게 처하게 되죠. 친숙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날 친숙하게 대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죠. 그리고 신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1단계적인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뜻이니까, 연운에서도 무토 같은 경우는 신금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때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은 대단히 이렇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토, 이제 반환점 돌았네. 반환점. 반환점 돌았습니다. 이제 반환점 돌았으니까 이제 한숨 쉬고 한숨 돌리고 이제 또 기토를 해야 되겠죠.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지금 이제 초보 강의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한 달 딱 찍었네. 지금은 아마 이 강의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한난조습 1이 아마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 모레는 또 2가 올라갈 거고, 그래도 사주풀이가 또 한 2강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왕세강력 들어가는구나. 왕세강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또 들어가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공부하기가. 사실상 처음에는 정말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를 찍으려고 했으나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최대한 난이도를 낮춰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치지 말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맨날 장담하건대. 왜냐면 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음, 초보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실력은 일치월장해서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라고 난 자신해요. 그러니까 지지 말고 이제 뭐 덥지 않은 여름 다 끝나갔으니까 이제 곧 가을이잖아. 이제 가을은 사주의 계절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이제 정관 상관이죠. 정관 상관, 이제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 상관 경관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생관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재생관이라도 나쁜 경우 태반이고요. 상관 경관이라도 좋은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적으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토가 이제 간목을 보는 거죠. 토가 간목을 보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이 이제 목극토를 하는 거고, 기토가 간목을 하는 거 이제 갑기 합토를 하는 거죠. 갑기 합토라는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합토라는 거는 작은 능력을 크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게 이제 갑기 합토예요. 뭐 갑기 합토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점쟁이 마음이지. 해석이야. 뭔 상관이요. 이치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해석한 결과가 맞으면 되는 거지. 갑기합은 이렇게 기토는 논이고 갑목은 대리민이 논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촉촉한 대지 위에 우람한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고. 보통 기토를 또 그렇게도 초가집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작은 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작은 집의 대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항상 명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러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이렇게 원칙론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래 해야 된다라는 못을 박아야 되는 만한 그런 정형화된 그런 세상이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갑기합이라는 것은 그냥 기토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간목을 봐서 그 쓰임이 커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무토가 신금을 보는 거는 토생금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결과체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토가 신금을 보는 것은 이렇게 좋은 호조건이 와서 내가 무임승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갑신이, 근데 이게 상관경관이라는 형태로 나왔죠.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곳으로 갈아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금극목이잖아요. 금극목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으니 그 맞지 않는 의견을 서로가 조율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급과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자라는 이야기지만은 금융과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서로 견해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라는 이야기죠. 현재의 상황이 다소 나한테는 좀 불만스럽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다 쓰이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감목을 만나서 도전 환경으로 가기 위한 발빠른 물밑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시기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기토가 간목을 보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항상 양과 음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그 권리는 음이 가지고 있죠. 남자가 만나면은 누가 입김이 센가요? 여자가 세죠. 남자는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살살살살 기면서 여자한테 비를 맞추고, 그렇게 여자가 넘어오지. 어, 똑같아. 항상 이렇게 주도권은 우리가 주도권을 우리 양이 잡는다고 하는데, 그럼 또 의미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음이 잡는다라고 해도 되고 양이 잡는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도권의 의미가 다를 뿐이에요. 이끌어 나가는 거는 양이 이끌어 나가죠.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 뭔가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주도권, 이러한 주도권은 양이 가지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세력,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은 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편협되어 있다고 했죠. 길신도 편협되어 있고 흉신도 편협되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누구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도권이냐의 문제겠지. 음,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어, 는 하나의 어떤 변화의 시기다. 변화의 시기니, 잘 주변과의 협상과 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간목이 주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가고, 최종적으로 나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니까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분쟁이죠. 부정적인 분쟁이 아니라. 음, 신근간목은 절처봉생이라서 상관경관 되어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인데 제발 뭐 군급쟁제 됐다고, 상관경관 됐다고, 뭐 제극인 됐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아는 게 병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고. 기토는 그렇게 잘 주도권에 대한 향방만 이렇게 쭉 봐가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음, 잠시 다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 오래 비우는 게 아니라 12초. 1초, 2초, 3초, 4초, 5초,
33초 걸렸습니다. 약속을 20초 겼네요. 어, 경금, 경금. 오늘 참 느긋하게 합니다. 느긋하게. 겨울이 좀 먹나? 느긋하게 합니다. 좋네. 승질 급한 분들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은 난 느긋하게 하려고. 이렇게 찍으려면은 참 지리해요. 혼자서 이렇게 막 떠드는 거 참 지리하거든. 그래서 뭐 빨리 막 찍으려고 막 내가 막 오도방정을 떨어 빨리 끝내려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강의하듯이 편안하게 강의하듯이 그냥 배워라 내워라 그렇게 찍으려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 편하고 나도 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산다고. 경금은 경금은 이제 현관이 아니지 편재 비견이죠. 편재 비견.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목경금이라는 것은 어떤 채용의 관계를 의미를 하죠. 간목이 경금을 봐면 간목이라는 채, 경금이라는 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 경금이 간목을 봤으니까 용이 채를 본 거죠. 이걸 뭐 초심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지지에 이제 신금이 왔으니까 이제 경금에 이제 근이 된 거죠. 보통 근이 들어오면은 사람은 그동안에 좀 미뤄왔던 일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망설였던 일들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힘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근황자와 근이 아닌 자의 차이인데 그걸 갖다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왕세강력 이야기할 때 강의 찍을 때도 신강신약 너무 신강자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예전에도 제가 한 이야기죠. 짧은 썰로 신강자 하나도 좋아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신강자라는 것은 이미 편협한 거예요. 신앙하다라는 것은 이미 편협한 거라고. 하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맞짱 뜨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세상보다 내가 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 세상보다 내가 약해야지. 이 세상을 이겨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돼? 편협된 거지. 어쨌든, 경금은 편재 비견이죠. 편재 비견. 비견. 음, 편재 비견. 편재 비견인데, 어, 비견 편재라는 것은, 이제 어울리다, 같이 일을 도모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이제 경금간목이라는 것은 나와 부류가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분야,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지지 신금이 왔으니 근으로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들 함께 모여서 일을 도모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봐줄 일,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내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 배경과 관련된 일, 내 부모, 자식, 형제, 친구, 회사, 동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또 총게임에서 나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죠. 이게 비견의 편제라는 것은 내가 마음껏 소비한다는 뜻도 돼요. 그동안에 내가 어, 하고 싶었지만은 금전적인 문제로 미뤄왔던 것들을 뭐 이번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욕망 성취의 달이기도 합니다. 뭐 금전적으로 풍족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경금들 같은 경우는 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서포트를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번 달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기도 하니까 더군다나 경금은 경자년에 어, 많은 사람들과의 뭔가 일을 많이 도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여튼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일이 지금 분화가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뭐 지금 봐도 될 겁니다. 경금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한테 지금 당장 뭐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더 그냥적으로 바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경금 같은 경우가 간목을 할 때 간목 경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합병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어, 편협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어떤 단체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렇게 지지에 신금까지 있어버리면은 그런 속성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뭐 이런 거, 나를 중심으로 뭉쳐 내가 너희들 이게 해결 다 해줄게 다 모이 뭐 이런 게 이제 연금 입장에서는 갑신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경금일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오지랖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현명하게 뭐 이번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신금인데, 신금은 정제, 겁제죠. 정제겁제. 정제겁제가 보통 이제 저렇게 신금이, 신금이 보통 지지신금을 만나는 거는, 신금을 만나는 거는 저거 이제 우리가 음인 그러죠. 양인 말고 음인 그러죠. 양일간이 지지급제를 보면은 양인 이렇게 얘기하고, 음일간이 지지에 있는 급제를 보면은 음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금이 지지 신금을 봤으니까 음인이 되는 거죠. 겁제 쟁제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겁제 쟁제운. 이제 신금이 지지 신금을 보는 거는 일종의 어부지리 같은 거예요. 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내가 뭘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업적으로 쌓여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뭐 이런 를 이렇게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목적하지 않은 방향성대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주변의 배경에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한다는 이야기. 특히나 지지신금을 본 청간신금 같은 경우는 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경금은 이게, 이게 가가호호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는 게 이제 경금이에요.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 결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단체를 만들거나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모여서 일을 도모하거나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금이 있으면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경금이 그러냐면은 경금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습을 빼어내서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내고 뭔가 이렇게 관련성 있는 것들만 남겨놓는 게 이제 경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나의 목적이 부합되는 사람들을 그냥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게 신금이거든. 나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경금은 단체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금은 나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목은 어떤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목은 목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 금목과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지신금을 봤다라는 이야기, 야 의미, 그리고 이제 천간에 또 간목을 본 의미. 그래서는 뭐 뜻하지 않는 뭐 선물, 뜻하지 않는 결과,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물론 이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또 좋게도 작용할 수도 있고 일감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신금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내가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배경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그런 것도 되죠. 뭐 아빠 찬스, 이런 것도 되죠. 뭐 남편 찬스,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 신금이라는 것이 신금한테는 하나의 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짝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아유, 예, 스마트폰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야 되겠어. 그럼 이제 쫓아가셔가지고 아빠 찬스로 쓰든지 엄마 찬스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이번 달에는 왜 이래? 왜 이게 자꾸 전화가 오니? 알겠다. 전화 안 끊었더니 왜 자꾸 평소에 하소연 전화들이 와? 아, 어쨌든 신금한테 이번 달은 자, 그 다음에 임수. 임수는 십신의 신금이죠. 신의 편인이니까 이제 도식을 이야기하는. 음, 임수가 이제 간목을 보고 신금을 보죠. 이제 신중에 이제 임수가 있죠. 임수 투간이 되어서
임수 입장에서 신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후원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나를 이렇게 발탁시켜줄 인물이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임수가 감목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의 성과를 낸다라는 이야기. 임수가 감목을 수생목하지는 못해요. 원래 임수가 수생목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생목하는 기능은 없으나 수니까 수생목은 수생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괴변이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수라는 것은 목을 보면은 수생목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도 어쨌든 임수는 간목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적 연관관계, 일적인 연관관계, 하나의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 다만 그것이 밀접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 임수가 가지고 임수의 영역이 간목으로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해석의 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임수가 어, 도식이 된 거죠. 도식 되면 또 다들 또 엄청 겁들을 내죠. 도식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이 나기도 하고 큰일이 안 나기도 합니다. 작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큰 일일지 작은 일일지는 점쟁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난다고 다 죽나요? 괜찮아요. 충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교통사고 나면 다 죽어요 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영리하게 가는 수도 있고 그냥 오늘 차 끌었구나.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운전을 하다가 끌었어요. 어디다 끌었냐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콘 있잖아 콘 이렇게 플라스된 콘 그길 끌었는데 좀 긁혔더라고. 근데 그때 상처는 안 나고 네, 차가 워낙에 똥차라서 이제는 어, 그냥 끌켰구나 하고 신경도 안 써. 끌켰네? 한 요만큼 끌켰더라고. 아이 끌켰네 그러면 그 처음 봐서 처음 저거 처음 몰고 나가다가 첫날 이만큼 긁었거든요. 야,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낮술을 그날 엄청 퍼먹었어요. 내가 처음에 차 사가지고 소중한 차잖아. 차가 얼마나 소중해. 첫 차인데 내가 태어나서 낮술을 한 엄청 퍼먹었네 그때. 해가지고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라서 무진장 걸고요. 이제 나는 아무리 봐도 난 좋은 차 사면 아는데 막 마구 긁어서 내가 오늘도 그거 한번 긁고 나서 차를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또 이렇게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역시 그냥 저런 차나 몰고 다녀야 된다. 어? 좋은 차 사서 긁어봐. 좋은 차 사서 긁어봐. 속상하지. 몇 번을 긁었나? 수도 없이 긁었어요. 내 기억은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 10번 되는 것 같아. 여전히 긁고 앉아있네요. 굉장히 부주의 함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제 도식이죠. 도식이라는 거는 딴 거는 아니고, 도식이라는 거는 이제 도식이 무서우려면 이제 살이 살아나야 되죠.
임수가 있는 사람들, 임수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통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신변에 대한 어떤 이렇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는 마세요. 어,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는 고식이죠. 그리고 임수 간목이라는 것은 간목이라는 것은 수가 수생목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수 간목은 내 영역이 아닌 것의 일을 의미를 해요. 이제 그게 이게 수생목이 잘 되면 이게 내 영역의 일이 되죠. 내가 익숙한 일이 되고 어, 내가 하던 일의 연장선이 되는데 임수 간목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생목은 수생목이니까 내가 일하는 구역 속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장선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금임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발탁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우와 이런 걸 의미하는데 아마 뭐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또는 전공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한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관련 분야로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임수가 신금을 봤으니 신기일진하야 거기에 익숙해지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시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한테는 어떤 하나의 어떤 테스트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시험대에 올라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기라고 봐도 돼요. 그들은 조금 이렇게 이번 달은 조금 쉬어가는 시기, 당장 나한테 실익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로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작은 성과라도 내놓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가 벌써 개수가 됐어요? 다 했네? 정신없다. 벌써 끝이구나. 한참 해야 되는 줄 알았네. 무기, 병신. 그런데 다 했네? 임계? 넉넉히 하니까 시간 금방 가는구나. 좋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음, 평소에는 막 빨리 하려고 막 용을 쓰는데, 그냥 넉넉히 하니까 금방 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수. 아이고, 좋아라. 이게 하면 끝나는구나. 깜짝 놀랐어. 나 계속 끝이라서. 빠진 거 없죠. 갑의 병정, 무기 병신입니다. 개수는 이제 상관정인이죠. 상관폐인. 어, 상관폐인 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검하는 운이에요. 잘못된 거 찾아서 고치고, 수선하고, 새롭게 뭔가 리뉴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폐인이죠. 개수가 간목을 보는 거는 참 든든한 후원자를 이야기를 하죠. 후원자를 이야기하죠. 예술하는 것은 항상 뭔가 이렇게 어, 어, 내 앞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이어서서 앞에 를 둬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고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물밑 작업을 잘하는 게 개수죠.
그리고 개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신중 임수 같은 경우가 신금을 보는 거는 이제 금생수로서 후원자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 개수가 신금을 보는 것도 이제 금생수죠. 다만 임수가 아니라 개수니까, 개수라는 것은 참 이게 어부지리가 많아요. 어부지리가 많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지지 신금을 보는 거는 뭐 어부질이죠. 콩고물 떨어지는 것과도 같아서 그냥 어, 다른 사람들과 했던 협조, 같이 이렇게 협동으로 일을 한다라든지 어떤 일에 참여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한테 충분히 혜택이 올 수 있는 게 신금이죠. 더군다나 이제 간목이 왔다는 이야기는 본인한테 좋은 제안이 왔다는 이야기. 우리 한번 보자. 어, 너는 몸만 와. 뭐 이런 거죠. 수라는 존재라는 게 보통 딱히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 자체가 하나의 얼굴 마담이 되는 거고 내 몸뚱아리 자체로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가져서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높게 평가해주는 게 개수예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어, 주변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개수가 간목이 있는 거는 좋아요. 이게 마치 이게 불을 밝혀놓은 것과도 같아요.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더듬으면서 가는데 간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개수 입장에서는 길이 이렇게 잘 정돈된 것 같아서 인덕이나 인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수라면 간목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내한테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만나려고 하고 가까이 두려고 한다고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사실. 내가 있어서 같이 있어 좋은 사람과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 내가 운이 좋아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운이 안 좋으면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되지가 않아. 그게 개수죠. 그게 개수란다. 그게 팔자죠. 그래서 개수는 간목한테는 그냥 이렇게 앵겨. 그러면 간목한테 앵기면은 간목이 이렇게 보살펴 주죠. 보살펴 주는 중에 아니라 비단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지지신금도 좋아요. 어부질이니까. 뭐 개수들이 어디 출타를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게 지지신금날 나가면은 의외의 소득 이런 것들 많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이제 개수 맨 마지막에 한다고 서운하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개수는 항상 챙겨주니까 마지막이라고 원래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은 떠들어야 돼요. 떠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운은에 젖더 준다고. 어쨌든 뭐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오늘은 녹화를 저번에도 꽤 길었는데 저번에도 그게 얼마나 했나? 어, 저번에도 1시간 31분을 했네요. 저번에도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편의점 알바, 택배 알바 옷을 입었더만 그냥 보면 괜찮은데 위 상에만 보면 전형적인 택배 알바. 내가 형편이 어려서 택배 알바를 하는 그런 컨셉인데 이거.
어, 우선 다들 이제 곧 가을입니다. 이렇게 개미달 지나고 갑신달 7일부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가을도 이제 알차게들 잘들 보내시고 또 다음 달에 상쾌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